그러면은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과연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 구리국의 역사, 배달의 역사, 한인시대의 역사가 진짜 실제한 역사였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족, 큰 활을 쏘는 이족 중에 동쪽에 있는 민족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지칭을 할 때, 우리를 지칭을 할 때 동이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의 주 강력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푸른 지역, 여기를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에 여기가 어디죠? 티벳입니다. 티벳. 그 다음에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요 지역은 해발 고도가 1m 미만입니다. 평지란 얘기입니다. 중국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북경에서 상해까지 오는데 기차를 타고 가보시면은 지평선이 끝이 없습니다. 가도 호수와 수로와 강과 나무와 집과 논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소위 말하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산의 80%가 나는 화북평원입니다. 화북평원. 그런데 지형이 묘하게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것이 바로 태행산맥이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한 산맥인데, 이 해발 1m 고지가 이 산맥을 기준으로 태행산맥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평균 해발 고도가 2000m입니다. 2000m라고 하면은 우리 지리산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고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맥 이름이 태행산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황토곤이라고 합니다. 누를 황자. 이쪽에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오로지 밭농사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 비가 오면은 황토옥이 빠져서 사람 발이 거의 반 정도가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근데 황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황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와가 발에만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상에 자주 나오는 양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양자강이. 그래서 한 줄기는 또 밑으로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에 잘 안 보이지만은 황하와 양자강 요 사이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태호를 거쳐서 여기 흐르는 게 회수입니다. 회수. 중국의 가장 큰 강줄기 3개. 그 다음에 북경을 산서성에서 이렇게 반월을 해서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북경 밑을 휘감아서 발해만으로 빠지는 요 강이 영정하라고 하는 강입니다. 여기 그 태행산맥에서 발원하는 것은 상간하라고 하고 발해만으로 빠지가는 이것은 영정하라고 하는데, 이 강이 바로 단군조선의 중심강이었던 섭수, 곧 열수라고 하는,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동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실제로는 단군조선의,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단군조선의 중심강이라는 그 개념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북평원입니다. 중국에서 14억을 먹여 살리는 논 중에서 가장 좋은 쌀이 나오는 동북평원. 여기가 동북삼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길림성 장촌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의 파룡궁 1억 명 호흡 수련 단체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바로 길림성 장촌 출신, 여기 장촌이라고 했죠. 장촌 출신 조선족입니다. 파령궁이 박해를 받는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평원과 이 평원이 이 중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가장 물산이 80%가 나오는 중요한 옥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겠습니까? 바로 식량 쟁탈전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옥토니까. 그래서 이 동북평원을 가로지르는 이 산맥이 대흥안현 산맥입니다. 대흥안현 산맥 바로 아래 부분에 가면은 지금도 고려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소흥안현 산맥, 요게 만주유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여기에 옥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요 지형인데 여기서 이렇게 강이 하나 내려옵니다. 여기 난하라고 하는 강인데 요쪽이군요. 난하라고 하는 강인데 난하 바로 옆에 보면은 갈석산이 있고 창녀라는 지명이 있는데 바로 한무제가 수륙 양군을 이끌고 와서 위만조선의 왕금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바로 위만조선의 왕금성이 있는 사서에 나오는 뒤편에서 나오겠지만 지형적으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지역으로는 황하가, 그러니까 발해만에서 황하가 이렇게 들어와서 산사정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에 서안 장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역사는 장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국 사람들은 장안에서 꼭 왕들이 출전 명령을 내려서 지금 우리 역사 인식으로 본다면은 요렇게 와서 공격을 하고 다시 그냥 북경이나 이 지역이 있으면 되는데 다시 일로 꼭 회군을 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섬서성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골짜기 협자거든요. 논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골짜기로 다시 왜 기어 들어가는가?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넓은 땅덩어리 중에 바로 여기 산동성 태산유역에만 유일하게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 이게 바로 동이족의 본거지, 그 산동성 동평에 바로 치우천왕의 묘가 있고 하는 요 핵심 지역, 이게 동이족의 그 산모퉁이 우자를 써서 우이가 있던 지역이고 레주만에 레이가 있던 지역이고 바로 구이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중요 핵심 지역입니다. 그것은 군사학적으로 봐도 이 지도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태산 지역만 한번 볼까요? 요 태산 지역의 방어상에 유용하고 황하가 그러면서 자연적인 방어 조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여기서 치우천왕의 묘가 산동성 동평에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은 바로 태산 아래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황제 헌원은 어디가 죽느냐? 서안 북쪽 황릉에 가서 죽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딱 봐도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 거라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자, 요런 사전 지식하에 동북 삼성, 흥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길림성 장촌에 바로 파령궁을 1억 명 파령궁을 그 호흡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이 이 호흡수련법을 백두산에서 발언하는 전통수련법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요령성, 그 다음에 요게 전통적으로
그 한족과 그 진한족과 동이족의 가장 분쟁이 많았던 하북성, 이게 산동성,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산서성, 그 다음에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강서성, 안희성, 그 다음에 여기 하남성, 그 다음에 호북성, 그 다음에 이쪽이 서장 자치구인데 티벳 있는 지역. 중국에서 가장 많이 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신강 위구르 자치주가 이렇게 있고요. 감축성이 있고 청해성이 있고, 여기는 청해호라고 하는 큰 담소호가 하나 있습니다.